신항로 개척과 관련입니다. 신항로 개척의 배경은 일단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배운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동양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을 지팡구라고 해서 황금의 나라처럼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의 향료 등이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추, 고기에 후추를 쳐서 먹는 것들이 유행해지면서 동방의 후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이슬람 세력들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여기 오스만 제국 앞서 배웠는데, 여기서 아시아랑 유럽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오스만 제국과 요 지중해에 있는 여기 이탈리아, 요 상인들만 지중해 무역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때마침 멀리 항해할 수 있는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항해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멀리까지 배를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신항로 개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여기 유럽의 서남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대서양을 통한 서쪽을 통해서 신대륙 발견에 어떤 욕구가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보면은 보는 것처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중심으로 신항로 개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먼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희망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여기 해당되는데요. 아프리카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희망봉까지 가게 되는 요 경로를 확인하게 되고, 원래 희망봉은 태풍의 곳이라고 해서 상당히 바람도 세고 물결도 세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어서 태풍의 곳이었는데, 여기 희망, 이제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고 해서 희망봉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되고, 이 희망봉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스쿠 다가마는 이 희망봉에서 인도까지 직접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콜럼버스는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지도에서는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데, 콜럼버스 본인은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로 알고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콜럼버스가 인도로 알고 죽었기 때문에 서인도 제도라고 하고, 알고 봤더니 이것이 신대륙이었었던 거죠. 우리가 이쪽을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쪽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메리고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젤란 일행은 최초로 세계 일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완성한 일행이 마젤란 일행이 됩니다. 참고로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원주민과 싸움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일행들이 이 일주를 완주하게 되죠. 이건 카라벨선이라고 해서 그 당시 때 큰 돛을 달아서 멀리 항해할 수 있었던 배이고, 콜럼버스입니다. 산타마리아 호에 120여 명이 3개의 배에 나눠서 항해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신대륙 발견 당시에 그림으로 남겨놓고 옵니다. 이 영향입니다. 신대륙 발견 결과 아메리카에 있었던 토착 문명의 파괴가 됩니다. 이게 아스텍과 잉카 문명인데, 이것들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먼저 이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라고 하는 에스파냐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잉카 문명은 피사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데, 이 마추픽추는 이쪽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장악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인들은 이쪽에서 금, 은 등을 많이 약탈했습니다. 여기 포토시 은광 등에서 많은 양의 은과 금속물들을 유럽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플랜테이션은 대농장을 말하는데요.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사탕수수를 통해서 설탕이라든지 커피, 담배 등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들이 고된 노동과 전염병 등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대규모의 노예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은 그 당시 때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빼곡히 들어찬 노예들의 모습이 볼 수 있고, 중간에 병들면은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유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존의 무역 중심지였던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그러니까 원래 무역 중심지가 여기였는데 대서양으로 중심지가 옮기게 되었고, 삼각 무역이 행해지게 됩니다. 삼각 무역은 여기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을 이유는 요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를 실어 나르고, 이 아메리카에서 이 노예를 통해서 은이나 설탕 같은 것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은 아프리카에 무기 및 일용품을 보냅니다. 유럽은 은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다시 아시아로 흘러 들어가는데, 도자기나 차, 비단 같은 것들을 중국으로부터 구입을 하면서 아시아로 은이 유입이 되죠.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명나라, 청나라 때 일조편법이나 지정은제처럼 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은의 유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메리카 은이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는데 감자, 고구마 같은 구한 작물뿐만 아니라 카카오 등도 이때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가격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금과 은이 풍족히 들어오니까 화폐는 많아지게 됩니다. 화폐가 많아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죠. 금과 은 등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격 혁명이라고 하고, 상업 혁명도 일어나는데,
이때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발달에 토대를 마련하게 된 현상을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최종 정리합니다. 신대륙의 배경,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했었고, 동방의 향료 등에 관심이 많았었고, 지중해 무역에 대한 독점에 반발이 있었고, 나침반 등 과학기술이 발달했었고,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적극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했고, 바스코 다마가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발했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젤란 일행이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 구형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메리카 토착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스테카랑 잉카 문명이 파괴되었고, 금, 은 등이 약탈당했고, 사탕수수 등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운영되었었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아프리카 노예가 아메리카로 많이 유입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었고, 삼강 무역이 행해지면서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은이 유입이 되었었고, 새로운 작물도 있었고, 가격혁명과 상업혁명 등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발달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